또 요새 좀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오히려 이게 일반 감기로 좀 여기셔서 빨리 그냥 걸리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격리를 좀 피하고자 해서 뭐 샤이 감염자다. 뭐 이런 용어들도 생기고 있더라고요. 일반 감기, 독감과 좀 구별되는 점을 좀 정확하게 짚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정리를 먼저 해드리고 설명을 조금 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치명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감처럼 치명률이 근접한다는 데이터도 일부는 보이고 있고요. 그렇지만 고령층에서 치명률은 아직 상당히 우려할 수준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같은 치명이라고 전제하더라도 코로나, 오미크론은 전염력과 전파력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감염 대상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또 계절을 크게 가리질 않아요. 그래서 사망자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세 번째는 독감은 장기 합병증이 없습니다. 이 코비드-19는 장기 후유증을 남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빈도는 뭐 한 4명 중에 1명, 5명 중에 1명이라고 하는데 롱 코비드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이 주제는 또 하나의 심각한 주제이고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영국 데이터인데 한번 볼게요. 영국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건 초창기인데 초창기에서 시즈널 플루에 대해서 17배 정도, 60배에서는 그렇고 최근에는 이 점차 저게 감소되면서 올해 1월 달에는 독감의 사망률에 치사율이 한 2배, 지금 거의 비슷하게 온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사율은 분명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건 이제 여러 많은 사람들이 백신에 노출된 것 또는 또 자연 감에 노출된 탓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기 우리나라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 데이터는 3월 17일 0시 기준으로 질병관리청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신규 사망률의 분포를 보시면은 60세 이상, 80세 이상이 거의 93%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치명률을 보시면은 대개 11,400명이 사망한 걸로 되는데 치명 0.14로 전체로 나와 있지만, 특히 60세부터 80세를 좀 자세히 보면은 60대에서는 0.2, 70대는 0.88, 80세는 3.13으로 전혀 무시하지 못할 사망 치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미크론2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 일반적으로 입원 위험도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원율은 차이가 없는데 오미크론2의 평균보다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은 중간값인데, 중간 연령이 얼마냐면 오미크론 1은 51세에 비해서 오미크론 2는 40세예요. 거의 10살이나 젊어졌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두려워할 부분입니다. 입원하는 나이가 줄어들었다. 그러면은 이 오미크론은 면역 회피를 하면서 더 젊은 사람한테, 즉 되게 선천명이 있는 사람한테도 감염이 된다더라. 이런 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팍스로비드를 뭐 60세 이상으로 한다지만 점차 젊어지고 있고 젊은 사람들에서 얼마든지 위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나이 제한보다는 환자를 보는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맡기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들고, 또 하나 데이터는 이제 백신이 맞았건 안 맞았건 간에도 별 차이가 없다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동물 실험을 했는데 좀 폐까지 진행이 되더라. 그래서 좀 더 심각한 감염을 보이고 있다는 좀 우려스러운 데이터를 보여줬는데, WHO의 관리는 그래도 사람한테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가 아직 없는 것 같다라는 안심을 시켜주는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오미크론2는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또 대세가 될 거고, 그 중증도는 비슷하다고 생각되지만 조금 더 우려스러운 쪽으로 바뀌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영국 데이터를 보여드리겠는데 이거 10만 명당 그 입원율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번 3월 달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65세부터 84세까지 이제 커브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85세는 좀 더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2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좀 당부해 주실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델타 코로나 바이러스와 다르게 오미크론의 경우에는 증상이 상당히 경증인 경우가 많고
본인은 아무 증상을 못 느끼고 다른 질환으로 내원하였다가 코로나로 확진되는 경우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증상이 없어도 코로나가 걸릴 수도 있고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도 오미크론에 감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빨리 감염되는 게 낫지 않나. 빨리 이 시기를 벗어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반대로 생각했었을 때 본인이 검사를 해서 확진이 돼서 격리를 하고 이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불편을 미치면 어떡할까 하는 우려해서 검사를 주저하거나 오히려 검사를 더 많이 하거나 이러한 어떤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어떤 감염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되었을 경우에는 확률은 델타보다 낮지만은 고위험군에게 중증 폐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많이 우려되는 점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인후통, 몸살 기운, 콧물과 같은 가벼운 감기 증상이 있거나 혹은 주변의 동거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코로나로 확진되어서 본인이 그 밀접 접촉자가 되고 나서 증상이 발현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를 해보는 게 안전하고 또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롱 코비드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WHO에서는 첫 감염 후에 3개월 이후에 코로나 관련 문제가 적어도 2달 이상 지속될 때를 롱 코비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3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증상이 4주 이내인 경우는 어큐트, 4주에서 12주, 약 3개월까지를 ongoing symptomatic COVID-19,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post COVID-19 syndrome, 롱 코비드라고 지칭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용어도 쓰긴 해요. 파스크라고 해서 Post Acute Sequelae of SARS-CoV-2라는 용어도 쓰고 있습니다. 용어가 비슷한 용어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이런 롱 코비드의 증상은 거의 전신에 걸쳐서 다 일어납니다. 만성 피로증 같이 나타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심장 쪽에서 보면은 숨차고 가슴 답답하고 기침이 계속 나올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피부에까지도 다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한 건 앞으로 충분한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